제갈량 사후의 삼국에 관한 얘기를 빨리 하겠습니다. 네. 제갈량 사후에 위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소설입니다. 연이. 네. 예. 이유는 뭐냐? 자기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갈량은 죽을 때 온갖 그 안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하고 뭐 국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막 했는데 자기를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야. 예. 그래서 일단 화가 났어. 그런데 정사에서도요, 이 위연 말고도 자기를 좀 잘 써줄 거라 생각했는데 안 써줘가지고 뭐 이렇게 시리에 빠지고 자살하고 한 사람도 많아요. 예. 일단 위연은 그 연희에서 찍힌 인물이잖아. 악역을 맡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갈량이 죽을 때 위연에 대해서도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얘 반란할 거니까 어쩌고저쩌고 넌 어떻게 하고 해라라고 해놨어. 요게 재밌는 거지. 그래서 제갈량이 죽고 난 다음에 이 군사적인 측면을 양의라는 사람한테 맡겨놨습니다. 얘가 대장이야. 그러니까 위연이 열받는 거지. 야, 내가 쟤보다 우수하고 공도 많이 세웠는데 왜 내가 쟤의 명령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갈등이 생기면서 양쪽에서 저기 수도의 황제한테 서로 반란 일으켰다. 쟤 반란 일으켰대요라고 이렇게 표를 올립니다. 그런데 다 알아. 왜? 위연이 반란 일으켰다고 다 생각해요. 그게 공공연하게 위연이 이제 점수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연이 이제 군사적으로 진짜 반란을 일으켜요. 제갈량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후계자가 누구라 그랬죠? 강유. 강유. 예, 강유. 그리고 명목적으로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이 양의. 이렇게 이쪽 군하고 위연군하고 이렇게 딱 맞부딪히게 됐습니다. 이제 위연이 나와서 야, 너것들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양의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알았는데 너희가 한번 해봐. 나 위연을 죽일 자 누구냐? 이거 3번 한번 외쳐보라고. 너 그렇게 잘났으면. 위연이 보기에 이상한 놈이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소리 안 해? 이러면서 그런 소리면 뭐 3번이 아니라 3만 번도 하겠다. 이놈아. 이러면서 외쳐요. 나 위연을 죽일 자. 감히 나 위연을 죽일 자 누구냐? 이렇게 외칩니다. 처음 딱 외치는데 뒤에서 누가 모가지를 싹 잘라버려. 왜? 그 위연이 핵 죽어버립니다. 바로? 예. 근데 신복을 심어놨어? 예, 심어놨던 겁니다. 와. 누구냐? 마대입니다. 마대. 예, 그 마초의 사촌 동생. 그 제갈량이 마대를 엄청 중용을 하는 것으로 연예에 나와요. 예. 그래서 죽을 때 다 불러서 넌 어떻게 하고 넌 어떻게 하는데 마대를 불러서는 너는 위연 편에 서라.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위연이 이렇게 외칠 것이다. 나 위연을 죽일 자 누구냐? 라는 말을 외칠 때가 있을 거다. 그러면 나다 그러면서 잘라라. 그러니까 그게 신호니까. 그렇죠. 라고 해놓은 거예요. 각각 다른 미션을 준 거야. 그 양이한테는 위연하고 대치를 했을 때 이렇게 말하도록 시켜라. 그 각자 받아들었을 때는 이게 뭐야?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왕창 맞춰놓으면 하나의 퍼즐이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얘기했잖아요. 제갈량표라고. 그렇지. 제갈량 스타일이라고. 자, 그런데 정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 제갈량이 병사가 위중했을 때 그 위연한테 시킵니다. 내가 죽어서 후퇴를 할 때 후군을 맡아라. 적이 쫓아오는 것을 맡으라고 미션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부대를 확실히 맡고 있는 거죠, 위연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갈량이 죽었을 때 위연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공격하겠다.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이 원대한 국가의 정책을 왜 바꾸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제갈량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것은 계속해야 되는 전쟁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뭐 큰 배반은 아니죠. 다른 의견일 뿐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음 속에는 실제로 이제 제갈량이 양이한테 물려줬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위연은 그 양이라는 그 일종의 정적입니다. 그 사람의 그 아래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뭐 그런 속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양이군과 후군을 맡은 위연군이 나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양쪽에 서로 배반했다고 표를 올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 감정 싸움에서 끝났어야 됐었어요. 근데 위연이 뭘 했냐면 화가 나서 양이군이 후퇴하는 길을 먼저 훅 가가지고 길을 잘라버려요. 야, 너 후퇴하지 말고 같이 싸우자. 이런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삼국지 정사를 쓴 진수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평가가 그렇게 나옵니다. 위연은 배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달랐던 거다. 좀 죽은 데에는 억울한 면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붙는데 싸움이 되겠습니까? 왜요? 이 싸움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네. 서로 이게 표를 올렸는데 수도에서는 위연군을 반란군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 위연 밑에 있던 부하들이 반란군 되고 싶어요? 그렇지, 아니죠. 예, 갑자기 싸우다가 얼떨결에 갑자기 나보고 반란군이래. 아니에요, 저. 예, 그러니까 양이군이 거기 한마디 했겠죠. 야, 너네들 반란군 할래? 했더니 위연의 부하들이 다 와해가 되어버린 거죠. 위연과 아들들이 도망을 갔겠죠. 왜? 다 부하들이 와해가 됐으니까. 그렇죠. 부대가 와해가 됐으니까. 그래서 쫓아가서 위연과 위연 부자의 목을 잘라서 온 장수가 마대예요. 그곳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잘 썼죠? 그렇네요. 위연의 반란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강유가 제갈량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계속 북벌을 합니다. 하지만 제갈량도 못한 것을 강유가 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렇지요. 예, 제대로 안 된 거죠. 식량과 그리고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갈량이 있었을 때는 그 유비의 아들 후주 총나라 황제가 네. 제갈량이 시킨 모든 것을 잘했어요. 철석같이 믿었으니까. 어떻게 하시고 저떻게 하시고 잘했는데 제갈량이 없어지니까 옆에 간신들이 떠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후방이 불안해진 거죠. 앞에서 적군과 싸우려고 하는데 항상 뒤통수가 걱정인 거야. 그러니 싸움이 되겠어?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몸이 굳지. 그렇죠. 그래서 총나라는 멸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자, 이제는 총나라를 멸망시킬 때가 됐다라고 위나라에서 생각하는 거죠. 저 그냥 지금 없애도 될 것 같다. 네. 그런데 사마의는 이때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아들에게 이제 주고. 그렇죠. 아들도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의가 77세 죽었으니까 이때 죽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마소라는 둘째 아들이 이 총나라 멸망전을 지휘를 합니다. 이미 있잖아요. 사마소가 둘째 아들인데 사마사가 첫째 아들이에요. 사마의에. 사마사가 이미 위나라를 거의 빼앗았어요. 거의 뭐 황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조조가 한나라 황제를 거의 허수아비로 만들었잖아요. 네. 사마의도 한나라 황제를 거의 허수아비로 만들었고 그 첫째 아들은 황제가 보는 앞에 황후의 목을 졸라서 죽일 정도로 힘이 셌어요. 막강했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조조가 한나라 황제한테 막대하고 그다음에 복황후라고 잡아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자기 딸을 황후에 앉힙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너 그대로 당할 거다. 어. 저주를 했는데 그대로 당한 거예요. 사마씨들한테 조조의 자손들이 그대로 당합니다. 이야, 참. 그래서 나중에 후세 사가들이 망탁조의라 그래요. 왕망, 동탁, 조조, 사마의 그 뒷자리를 따서 망탁조의. 뭐냐? 나라를 망하게 했던 간신들. 그래서 사마의도 거기에 들어있잖아, 맨 끝에. 예. 예. 그 아들 사마사가 그 짓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 그 사마사가 일찍 죽어요. 그 사마소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마소가 그 명장들을 동원을 해요. 그때 등장했던 명장이 등애라는 명장입니다. 월탄 삼국지에는 등예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애가 맞습니다. 그리고 종회라는 장군, 종회가 더 높습니다. 등애보다. 이렇게 지휘하에 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정사를 보면 그 위가 이제 촉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그 수도, 성도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인 도로가 있고 샛길이 있는 거죠. 메인은 이제 검각이라는 그 관이 막고 있어요. 관이 뭐라 그랬죠? 산이 거의 병풍처럼 쳐져 있으면 중간에 올 수 있는 길, 거기를 막고 있는 것. 그것이 관인데 거기를 강유가 막고 있습니다. 웬만한 대병이 오지 않고서는 뚫을 수가 없어요.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위나라는 샛길을 선택합니다. 은평교두, 뭐 양환관구,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종회가 이끄는 종회라는 대장군이 이끄는 메인 군이 일단 검각은 공략을 실패를 하고 그 샛길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강유가 더 방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 샛길들을 라고 했는데 그 황호라는 환관 간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꼭 한관 이 애들이 문제구만. 가끔 문제를 하죠. 그러니까. 예. 황호라는 환관이 간신 환관도 간신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관도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막을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점을 쳐봤더니 미신을 믿었어요. 저기는 놔둘 필요 없다. 저는 어차피 험해서 못 온다. 라고 했는데 꼭 글러오죠. 강유의 건의가 그렇게 묵살된다라고 촉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방비를 좀 허술히 하면 당연히 거기가 뚫리겠죠. 그렇죠. 예. 종회가 그쪽을 뚫습니다. 뒤늦게 뭐 강유가 막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자 일단 뚫어놨더니 자 그쪽을 통해서 등애가 진출을 합니다. 거기를 뚫고도 길은 뭐 험한 길이 갑자기 뭐 뻥 넓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험한데 정사에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길, 거의 다니지 않는 길을 뚫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희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낭떠러지 같은 것을 자기 몸을 모포로 말고 이렇게 막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뭐냐? 암벽 레펠. 와, 공수부대 스타일인데. 거의요. 네. 거의 특수전 하듯이 내려와서 허를 찌른 겁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면죽이라는 일단 성도로 가기 위한 가장 큰 관문 제갈첨이라는 장수가 지키고 있었는데 제갈량의 아들이죠. 그것을 뚫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게임이 끝난 거죠. 그래서 등애가 성도를 포위를 하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거의 뭐 저항파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그냥 저 안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갈량이 죽고 난 다음부터 바보 모드로 다시 돌아온 황제가 쉽게 항복을 합니다. 예. 이때가 263년 AD 총나라가 멸망합니다. 강유가 검각에 멀쩡히 살아있는데 수도가 항복을 해요. 안타깝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후방이 다 넘어갔잖아요. 했으니, 네. 넘어갔으면 전방에 살아있을 수 없죠. 그럼요. 그래서 수비는요. 무기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유가 정말 허무했겠다. 허무했죠. 그래서 부하들이 칼로 돌을 치면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총나라 토벌군 대장 둘이죠. 종회가 총대장이고 그 다음에 등애인데 네. 이 둘이 서로 시기를 하면서 종회가 등애를 숙청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뭔가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없애는 거죠. 등애는 굉장히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장수였는데 어이없게 죽습니다. 그리고 종회가 총나라 점령군 대장이었는데 네. 반란을 일으킵니다. 또? 그렇죠. 자기가. 그럼 뭐야? 총나라를 지금 반란군 대장이 돼서 촉을 딱 갖고 있는데 네. 그럼 위나라를 또 친다는 거야, 지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일종의 왕이 되는 셈이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연희에서는 강유가 이 종애를 꼬드겨서 반란을 시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촉을 다시 살려보려고 그렇지. 하는 노력으로 나오는데
정사에서는 이 위나라 부하와 부하 장수들이 여기에 호응하지 않고 이 종해와 강유를 다 죽이는 걸로 나옵니다. 아. 강유의 처자식도 전부 다 이때 처형을 당하는 거죠. 연희에서도 강유는 어이없이 죽습니다. 강유가 죽음으로 해서 총나라는 뭐 완전히 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유비 입촉 몇 년 만에 이제 완전히 딱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50년 만에 그렇죠, 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유비의 바로 아들 2대 때 망하는 겁니다. 초대에 세워서 그 다음 때 망했습니다. 올해 3대를 못 갔네. 그렇죠. 그래서 그 유선의 아들 중에는 5째 아들은 뭐 저항해야 된다. 한번 싸워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하고 자결하고 이런 충의지사도 있었는데 유선은 굉장히 쉽게 항복을 합니다. 연희에 보면 이제 총나라 황제를 잡아왔잖아요. 사마소가 묻습니다. 총나라가 그립지 않소? 그랬더니 유선이 아니요. 여기 좋습니다. 미친놈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야, 자질이 없구나 걔는. 뭐 거의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마소가 총나라 왕한테 안락공이라고 편안하고 즐겁다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야, 그 쪽팔린 건데. 그렇죠. 그리고는 편안하게 살게 해줍니다. 왜? 바보니까. 아, 소설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게 정사에 있습니다. 아, 똑같이? 비슷한데 좀 더합니다. 에? 진서 문제기에 보면 네.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아유 뭐 자 여기가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 번 더 물어요. 진짜 좋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같이 끌려왔던 신하들이 그 초계 과거의 신하들이 네. 너무 쪽팔리잖아요. 네. 좀 다르게 좀 얘기 좀 하세요. 그랬더니 잘해. 그 유선이 아니요 좀 그리워요. 제가 서쪽만 보면 눈물이 좀 나고 좀 그래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마소가 웃기잖아. 그렇지. 진심이요? 그 누가 시켰어? 그랬더니 유선이 신하가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연희보다 더 바보죠. 그러니까 근데 진짜 사마소가 그냥 쟤는 바보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 예, 놔둬도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얘 진짜 바보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얘가 더 머리가 좋은 거다. 어차피 잡혀왔으니 그렇지. 요렇게라도 목숨을 구제하는 것 아니면 후위를 도모하는 것 그게 더 낫다. 요런 의견이 있습니다. 난 솔직히 내 의견은 네. 두 번째 같아요. 나 아까 무슨 생각이냐면 얘 어떻게 보면 바보지만 얘가 또 머리가 좋은 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 그렇죠. 그게 죽으면 뭐해? 그렇죠. 자기와 자기 자식과 부하들을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263년에 총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어이없게도 2년 후에 위나라가 망합니다. 왜? 그 아까 조씨들 힘이 없잖아요, 이미. 그렇지, 사마의 때 이미 힘이 없어졌습니다. 맞아. 사마사 때는 황제 앞에서 황후가 목 졸려 죽는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이 조비가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위나라 원제한테 황제의 자리를 양보받습니다. 말이 양보지. 그렇게 해서 한나라 위나라가 교체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가 265년 이제 진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오나라가 망합니다. 오나라는 거의 내분으로 망합니다. 잘 일치 단결해서 지켰으면요. 통일은 못했을지 모르지만 아마 양강으로 계속 남아있었을 수 그렇죠. 있었습니다. 최소한 몇십 년간은.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냥 지지고 볶고 난리도 아니에요. 오나라가 두 패로 나뉘어가지고 지독하게 싸웁니다.
이것을 그 이궁지쟁이라고 합니다. 두 궁의 쟁패 싸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궁지쟁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손권이 후계자를 지명을 하는데 주저했던 거예요. 그리고 태자를 지명을 했으면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힘을 실어주지 않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눈치를 살피다가 두 패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미 두 패로 갈라졌으면 함부로 양보 못 하잖아. 그렇죠. 그냥 어찌됐건 자기가 민대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 죽어 나가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의 저절로 망합니다. 나중에 위군이 쳐들어왔을 때 거의 뭐 갖다 바칩니다. 자, 기나 길었던 삼국지가 끝났습니다. 아쉬워. 허석사. 네. 예전에 삼국지를 처음 접했을 때가 몇 살 때죠?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삼국지를 처음 읽어보고. 네. 어떤 생각이 동화책 같은 걸로 읽었죠. 어땠어요? 그냥 치고받고 싸우니까 재밌었죠. 그리고 또 지금의 느낌은 또 어떤지 한번 궁금해지네요. 삼국지 연의는 정말 훌륭한 고전으로서 진짜 인정을 하고요. 역사를 이해하는 좋은 수단이었다. 그래서 무한히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